오늘부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집담회를 진행을 할까 하는데 그 진행으로는 저희 이웃문화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시기도 한 송 감독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소개를 못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건 이문희 오빠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좀 마지막 날은 좀 화기애애하고 좀 정말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꺼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문화예술 분야의 협동조합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그냥 절실하게 저희가 공감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청년들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런 청년 세대와 그 기존에 있는 그 선배 뭐 중년 세대랑 어떻게 잘 연대하고 융합할 수 있을까,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같이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발제하신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더불어 지역에 대한 고민, 그게 결국엔 지역에 대한 고민으로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툭툭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질문을 정리하실 동안 제가 먼저 왜 협동작업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여기 다 개인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쨌건 조직의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구조에 있긴 하시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조합원이 되신 거잖아요. 혹은 그 조합의 직원이 되신 거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그냥 조직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난 이런 줄 알고 들어갔다. 근데 이게 아니더라. 이건 협동작업이 더 힘들더라. 이런 얘기 좀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누가 먼저? 저희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 이문협에 저 힘들죠? 그게 참 말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얘기 사실 저희 이사장님이 하셔야 이렇게 좀 더 생동감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요새 막 협동조합 되게 뜨잖아요. 그래서 막 협동조합 참 좋다, 협동조합을 하면 뭐 참 좋걸, 막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그런 책들에 나오는 그런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협동조합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했다더라, 뭐 생산자와 소비자가 평등하게 돌아간다더라, 뭐 이런 말들 현혹됐었던 거죠, 저는. 그런 말들 현혹됐었는데 혼자 현혹됐던 건 아니고 같이 그때 스터디를 하면서 다 같이 현혹됐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정말 예상치 못할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봤던 사례들이야 뭐 50년, 뭐 100년, 뭐 몇 년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쌓인 역사들인데, 그런 거를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마중물의 역할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뭔가 또 이런 발제나 아니면 이런 발표 자리에서 굉장히 그런 힘을 굉장히 뺏기는데, 뭐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그 어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나 기대 같은 것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읽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조합원 수가 몇 명이니 막 이런 거를 물어보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참 그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도 시작하고, 사실 조합 내에서도 이렇게 그런 것들 많이 공유되는 조합원들이 있는 거고 아닌 조합원들이 또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또 조율하는 게 어떤 실무자의 역할이 되어버리는, 네, 일로서 하게 되고, 사실 근데 이런 사람을 대하고 굉장히 커뮤니티를 지향하면서 그게 일이 되니까 일과 삶의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해지고 그런 피로감이 또 쌓이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와 또 공적인 사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혼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 되게 격하게 공감하셨는데 저랑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기 모두들 분한테 딱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조합원이 얼마나 되시냐고. 그 나가시니까 지금 질문이 여기로 쏙 들어가요. 근데 그거 저희는 사실 아직 설립은 안 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 하기는 뭐고 준비 모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협동조합이라고 그냥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합원이 조합원이 4명이죠? 예, 4명이에요. 아까 거기 그 구성이 있었잖아요. 네네. 4명보다 더 되죠. 그냥 그
사업자 조합원이 있고 직원 조합원이 있고 네네네네. 세입자 조합원, 네네. 소비자 네. 조합원하고 공급자 조합원. 네. 그렇게 다 지금 아직 그렇게 구색이 맞춰진 건 아니고 그렇게 그쵸. 만들어 구조를 가는 고민을 하신 거구나. 예. 그래서 궁금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이거 집담에는요 원래 이렇게 툭툭 해주셔야 돼요. 잊어먹을까 봐서 네. 같이 얘기하시고 생각 안 됩니다. 근데 준비잖아요. 네. 꼭 그러니까 왜 협동대학을 하시면 될까요? 준비인데 그냥 준비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그 PT에서 뺐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협동조합을 하게 된 계기가 그 후기에 준비하는 멤버가 3명이었어요. 정확히 4명인데 한 명은 지금 군대에 있기 때문에 3명이에요. 근데 그 3명이 약간 의도한 부분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3월부터 다 백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런저런 꿈과 뭔가 여러 조건들 속에서 작년에 다 어떤 특정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일 경험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꿈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막내로 다 들어가는 거고 뭔가 내가 의견 있어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없고 뭔가 조직이나 뭔가 그 체계에서 이렇게 얽매여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약간 그런 경험들을 다 저마다의 직장에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꿈도 많고 말도 잘하는 진짜 재능 있는 친구들인데 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 작년 1년의 그 각각 직장에서의 경험들이. 그래서 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각각 어떤 조직에서 혼자 들어갔을 때는 되게 외롭고 그리고 뭐 혼자서 바꿀 수 있는 부분 별로 없지만 좀 이런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주인이 돼서 좀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뭐 말을 열기 시작하면 사실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뒤죽박죽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렇게 뭐 책임질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이 좀 저희는 되게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걸 혼자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자기 욕구로, 그러니까 자기 발신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같이, 그러니까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 게 더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협동조합이 운영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고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헬로물레 협동조합은 개인이 조합원으로 시작된 형태는 아니라서 지금은 이제 회사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발전 생각하면 새 회사가 그 물레동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헬로물레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앞으로의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근데 우린 개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으로 참여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회사로 참여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그냥 이걸 위한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회사가 조합원이 돼서 운영하는 걸 해보자 라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시작을 해보니 개인으로 하는 거랑 이제 그 하나의 집단이 그 하나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거랑 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사가 하나의 조합원으로 되다 보니까 회사는 동의를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도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그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들도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계속 궁금한 건 이제 개인이 그냥 생각되는 건 집단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개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게 좀 더 마음 모으는 일이나 그런 게 좀 더 수월하지 않나라는 그냥 예상만 해보고 있어요. 그냥 한번 물어보고도 싶고. 네. 배인수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희는 회사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걸 해보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역을 위한 뭔가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직원들도 모두 그런 거에 의해서 동의를 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일을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직원들 안에도 있고 회사끼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부분들이 개개인끼리의 이런 충돌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그걸 맞춰가는 과정들이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게 사업적으로 맞물려져 있다 보니 굉장히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예. 그렇게 되겠구만. 예.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개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네. 이게 조금 더 이해를 맞춰가는 과정들이 좀 더 수월하겠다는 그냥 예상만 하고 있었어요. 세팅이 돼 있으니까 개인은 당연히 구분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로운 개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개인이 만들어서 모르는데 회사면은 표현해서 회사겠지 뭔가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 프로그램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런 사람끼리 이해의 부분들로 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충돌이 생기는데 좀 안 친한 회사끼리 섞인 건가? 굉장히 친하면 또 그걸 양보라는 게 또 카드가 있으니까. 다 약간 문화기획 하는 조직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두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룰루랄라도 같이 또 이제 여기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할 마음이 있으세요? 마음에 들면은 마음에 들면 여기는 처음 룰루랄라는 봤을 때 가면 사업을 망하게 할 거. 도움이 안 될 거야.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태는 굉장히 틀리지만 설립부터도 제가 협동조합이 좋거나 동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발견이 필요해서 한 거고 이사라고 해서 한 건데 상임이사 나는 못한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섭섭하겠지만은 뭔가 징검다리가 돼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나한테 덕이 없지만 사람이 조합 없이 살 수 있는 게 최고의 행복한 건데 그 능력 있는 놈들 아니야. 또 회사를 차려서 지가 돈 다 벌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월급 적당하게 다른 데보다 많이 줄 테니까 자기하고 마음에 든 사람을 뽑아서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건데 이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다 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보는 협동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적인 틈새가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합쳐서 이렇게 힘을 합치면 손해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크게 창출은 못 하더라도 소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밥값 5,000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쓰는데 한 3,000원이나 4,000원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타격은 이제 기존에 주류로 쓰던 이제 밥을 제공하는 그 제도하고 자기끼리 만든 제도로 봤을 때는 제도끼리 충돌을 하는데 당연히 조합이 유리하죠.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국가가 이렇게 국민 정보들을 채집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은 고마워요가 아니고 이미 그런 식 말고도 채집 방법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허용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한 몇 년 동안 한 근 200년 가까이 170년, 120년 된 거를 세계 협동조합의 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허용을 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싸워서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요. 충분히 기업이 말을 안 듣거든. 정부 말을. 좀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풀어라 그러면 안 풀거든.
그러니까 LI 협동조합 부자 되는데 타격이 과연 될까요? 대비를 엄청 이미 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헛물을 캘 가능성이 굉장히 있지만서도 있음으로 해가지고 100% 헛물은 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10개가 있으면 2개 정도는 살아남더라도 사회 변화는 있을 거고 이쪽 대응들도 기업의 대응들도 상당히 다르게 할 것이다. 기존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정도는 보는데 룰루랄라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 40대니까 조합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들을 좀 끄집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조합이 꼭 필요한 인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만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놈들을 그냥 이게 좋은 일이라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당분간이라도 묵고 살 수 있거나 그림이 좀 팔릴 만한 그런 기관들을 늘려주고 선배들은 좀 손해 보는데 그렇게 손해 보는 것도 아니다. 예정하면은 그 돈만 많고 명예 없는 인간들도 많은데 여긴 충분히 그런 걸 가질 수 있다. 그게 예술가가 할 일이 아니냐에 동의자만 있다고 하면은 바깥에가 아니고 동업자끼리도 아주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각자의 이제 소비자들도 같이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거고 또 그림이라는 게 작업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거는 유행이 있어야 돼요. 개인의 것을 트렌드화 시키고 소비자를 만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연속이기 때문에 항상 그 후에 대해서 이렇게 제지를 받죠.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건 과거가 물려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왜 서울시에서 뜻 맞는 사람 5명 구하세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 5명 구하라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어느 사람 행정까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서구에서 100몇 년 동안 해왔던 과정 중에 생긴 것 중에 권장하는 게 최고 좋은 걸로 권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조합의 7가지 원칙, 8가지 원칙도 몇백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그 원칙이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도 안 하고 그 원칙을 바로 이렇게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될 뿐더러 맞춘다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거죠. 우리끼리의 새로운 원칙들은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거창한 것을 할 필요 없죠. 이제 한 1년도 안 된 연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금치산자는 안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지는 그 조합비 많이 낸 것보다 성격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을 구하지 말자라는 건 한 1년에 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운영 좋은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회사인데 뭐 회사가 돈이 많으면 조합을 안 하겠지. 직원들 자기 마음에 끌릴 수 있으면 안 하는데 그것이 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하고 조합원들을 끌어들여서 그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상당 부분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바보 같은 직원을 구하든지 아니면 똑똑한 직원을 구하면은 그 양보는 더 많이 내줘야 될 것이고 뭐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 같아서 나오세요. 나와서 좋은데 다른데 구해서 가면 되지.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룰루랄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데로 구해서.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의 영업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직원으로 또 하시고 조합 가입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실제로 직원으로 일할 때랑 또 조합원인 건 다르잖아요. 네. 어떠세요? 일단은 방금 네. 하셨던 고민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을 보면 뭐 개인으로 들어와도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도 합의가 안 돼서 유리하지. 오히려 회사는 딱 우리가 어떤 이윤을 낼 거다 이런 경영 목표라도 있잖아요. 근데 또 개인은 진짜 창작하는 사람들 아닌 이상 약간은 자기 생활하고 동떨어진 조합에 특히 참여할 경우에는 그런 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지 그런 것 같고 저는 아까 질문하셨던 거 왜 협동조합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었는데 직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왜 협동조합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협동조합에 직원으로 들어갔는가. 일단 저희는 아무래도 아까 발표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 돈을 뭐 어떤 독지가가 확 내놓거나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쪽 일을 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려면 사람을 많이 모으면 돈이 좀 모으기가 쉬울 것 같다.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 물론 돈을 벌려고도 하는 거지만 사회적인 목적하고 굉장히 맞으면서도 근데 돈을 벌어야 또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용만 추구하는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역할만 강조를 하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 거기에 약간 중간 선택지 정도로 협동조합을 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회사에 들어가서 시키는 일만 하기 싫어서 내가 뭘 그냥 하고 싶어서 내가 좀 뭔가 만들고 싶고 바꾸고 싶어서 라는 식으로 저도 현혹이 되었었던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차피 일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금 나을 수는 있는데 일반 기업에 비해서 좀 이제 이사님한테 불만도 막 kokkok하게 얘기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데고 또 체계가 있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생각한 거랑은 다르기는 한데 저도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한 1년 좀 넘도록 협동조합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다른 쪽으로라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쪽이 하고 싶은 일이랑 되게 잘 맞아서 들어온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냥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협동조합, 왜 지금 협동조합이어야 하는가 보다는 협동조합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제 어디 협동조에 속해 있는 그 한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으로 이제 여쭤봤던 거는 이제 좀 더 집단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정말 개인들이 이제 생각하셨던 그 사실은 문화예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그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저명하신 분들을 이제 막 예 이제 사업비로 이제 마음 편하게 와서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원금으로 좀 많이 요청을 해서 저희 동네에서 저희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동네에 그런 걸 좀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해왔고 마지막은 그런 걸 협동조합하고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미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을 찾은 거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지금 저희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강의는 그래서 개인으로서 지금 고민을 가졌던 것들이 서로 이제 만나는 지점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인 얘기일수록 더 좋죠. 저는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해서 이쪽에 지금도 되게 궁금하고 변별점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 가장 궁금한 게 아까 회사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거나 이제 이런 거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 사회적 기업이거나 협동조합으로 지금 다시 바꿔서 나온 이문협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각자의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변별점이 있다면 어디쯤인지 그걸 조금 하시는 분들한테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뭔가를 같이 한다라는 거에서는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가 조합원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지가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로 저희는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 박물단이라는 마을 시장을 만드는 TF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마을 장터가 필요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장터를 주기적으로 열어드리는 팀이에요. 근데 저희가 맨 처음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랑 협동조합을 되게 고민하다 보니까 일단 협동조합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똑같잖아. 그럼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셀러, 뭐 그러니까 이제 작가 아니면 뭐 주민, 기획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지역을 돌면서 다닐 건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약간은 그 시장의 개념이랑 저희 만드는 사람의 개념이 약간은 좀 구분 저희가 못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만드는 시장은 지역 시장이니까 협동조합 모델로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시장을 만드는 팀이니까 우리는
주식회사로 기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로 판단을 했던 거죠. 이제 판단했던 게 이제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장단점으로 했던 게 아니라 조합원으로 누가 확실하냐로 따졌던 것 같아요. 저희 생각으로는. 제 생각에는 협동조합이랑 사회적 기업을 딱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협동조합과 일반적인 법인들, 그러니까 주식회사 이런 게 대비가 되는 거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이 대비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지금 협동조합이 보급식으로 되면서 마치 협동조합은 무조건 사회적인 이익 부분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방식의 차이랑 지향의 차이인 부분이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둘 중에 장단점을 따지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원래 이제 협동조합도 어느 정도 적립금도 놔둬야 되고 그 조합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도 벌면서 내가 진짜 거기에 한 명의 주인으로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꿈을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있다면 협동조합이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좀 더 나의 이윤 자체보다는 그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를 하겠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게 맞겠죠.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에서 이문협 같은 경우에 저는 책임의 차이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의 차이인 것 같다는 말을 굉장히 격심하게 동의하면서 어쨌든 이웃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같은 법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이렇게 까놓고 말하면은 팀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뭐든 간에 미션에 동의하든 아니든 간에 근데 이문협이 이제 협동조합이 되고 나서는 조합원들이 다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우리 사업이고 내 사업이고 내 조직이고 우리 조직인 거니까. 네.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회 기업을 할 수 있나? 조합이? 조합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게 생각이 목적인가? 드는데. 아 그게 목적은 조합원들 월급 많이 이렇게 서로 그렇죠. 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게 사회적 목적인 거고.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돕자 막 이런 거. 결국 차이라는 거는 뭐 주식회사도 뭐 하다 망할 수도 있지만 그 개인이 가져야 되는 욕망의 절제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조합이라는 형태가 법인 인격이 없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그 구조 안에 놀지만은 정말 유능한 경영자가 뭐 협동조합 조합 주식회사보다는 조합에서 내가 벌어들이더라도 직원들하고 벌어들이더라도 뭐 작기는 하지만 훨씬 그들하고 좀 더 나누는 타고난 취향이 있다, 성품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같이 사는 것 같다라든지 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보장해 주거나 하는데 그것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생산 프로그램이나 직원을 먹여 살릴 만한 프로그램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개모임 같은 거죠. 그런 경우에서도 뭐 이렇게 사회적인 공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지겠죠. 근데 잘못하다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기업 사회적이 되고 협동조합이 돼 조합 협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취약한 데서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거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좀 더 잘하려다 보면은 그냥 조합이 우선시 돼버리는 게 되는데 근데 사업가로서 유능하게 나온 사람들은 뭐 그냥 돈 버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상장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걸 생산해서 판매하고 소비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결국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기술이거나 아주 무슨 상품이거나 이런 게 있어야 회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걸 자꾸 찾으면 편하고 좋긴 한데 거기에 너무 이제 집착해 버리면 하여튼 거꾸로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하지만 그거를 고민은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는 오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협동조합이 10개라면은 10개 리더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도 다 조합이지만은 이사장들이라고 있습니다. 이사장이라는 표현도 좀 다르게 좀 한번 써보자. 뭐 법적으로 한번 또 시비 좀 걸어보자. 아니면 이사장이 가로회가 자기들끼리 부르는 이름을 쓰든지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경영자들끼리 이런 또 연대를 해서 노하우를 하는 거는 기존 기업들을 또 대응할 수 있는 뭐 여기 공에 있는데 뭐 우리는 그래도 한 1,000원 정도는 팔아야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팔리다가 어느 기업에서 기업끼리
기업 기린들 연대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 500원을 확 떨어뜨렸을 때, 그랬을 때 자기 혼자 살아남을 것인가, 내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같은 계층 협동조합들이 연대가 가능한 지점. 그래서 연대를 이야기를 했던 거는 필요성이 있어서 연대가 있는 거고 연대 지점이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연대를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풀어놓은 거는 합쳐서 대응도 하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뭐 노동 무슨 뭐 파업권이라든지 뭐 결사권 뭐 이렇게 있듯이 그 결사를 일단은 해주는 건 뭐냐면 해봐라 나중에 보면은 그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거는 어디 보면 이제 아마 기업에 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지금 때문에. 말씀하시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같은 분야끼리 좀 협정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미 안 하면 죽는다니까 잘못. 네,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그렇게 아까 근데 발표하면서 이미 뭐 그러기 위해서 조직된 데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항공간들하고 영화 상영을 같이 한다거나 그리고 또 룰루랄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연대를 폐쇄적이어가지고. 그쵸. 예술가들이 좀 자기 안에서 네. 잘해줘서 좋겠어. 근데 사실은 이 집단에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신 이유가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좀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그 여기서 영화 상영회도 해보고 싶고 한데 뭐 와봤자 뭐 20명 꽉 차니까 하지만 어쨌건 좋은 영화를 같이 나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장터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뭔가 예술 장터를 하는데 예술가들이 필요한데 예술가들 모으는 방법이 힘들고 근데 사실 그거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각자 그런 집단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지금 각자가 자기 일을 하기 좀 바쁘고 조합 일에 바쁜 부분 때문에 협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약간 못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 마찬가지로 집도 그래요. 그 주거 문제는 사실 굉장히 큰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그런 고민을 혹시 하신 게 있고 뭐 방안을 한번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한 적 있으시면 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분들이 많이 계셔서 니들끼리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헬로우 물레도 저희와 함께 네. 어제 저희가 모임을 가졌었어요. 문화예술 이미 뭐 시작했네.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하는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헬로우 물레, 그 자바르떼, 뭐 저기 이피쿱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모두를 위한 극장이랑 같이 좀 만들어 가려고 일단 시작만 했거든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쪽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룰루랄라에서 안 들어오시면 이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부분이 진짜 예술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거 뭐 한다는 거 토론회 한다는 거. 네, 네. 갈 거요. 보세요. 공로 쓴 걸 봤어요. 그래서 모두들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문협도 함께하면 좋은데 제가 근데 저는 이제 협동조합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서울이라던가 수도권, 부산 뭐 이렇게 내려갈수록 지역의 폐쇄성들이 더 짙어지는 거죠. 연대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연대하기 힘들어지는. 근데 이제 사실 땅덩어리로 봤을 때 한국이 그렇게 큰 그 뭐 이렇게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되게 잘 그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좀 연합을 해도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또 지역을 쪼개서 지역하고 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더 넓게 보려면 저희가 지역으로 구분짓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이른 지역으로 로컬로 하되 좀 더 연대하는 방법은 좀 더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계속 가로막히는 부분이 큰 게 이제 정책적인 거죠.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그런 네트워킹을 해줘도 수원시끼리 타 지역은 이제 가끔 이렇게 모셔와 그런 사례 발표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어떻게 계속 할 것이냐 이런 생각 좀 한 번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혹은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도 작고 문화예술도 좁고 다 그게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가 더 협동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특히 지역에 있는 서울은 좀 부러워요. 솔직히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은 되게 막 자원이 많고 뭐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도 많고 근데 부당하게 부러움을 받는. 사실 자원이 많은 만큼 활동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치운동이 아직 덜 돼 있고 자치라고 하면은 스스로의 사람을 거느리고 인구를 거느리고 자기끼리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하나는 경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경찰이 뭐라면 지방경찰을 가서 뭐 한번 싸우고 총 들고 위로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절대 그까지는 안 주잖아요. 실제로 주기도 하죠. 미국 같은 주죠. 왜냐하면 주경찰은 연방경찰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되는 게 자치인데 우리가 아직 이제 덜 돼 있으니까 거기다 또 조합을 이제 털어놨으면 본능적으로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을 해놨으니 이제 차근차근 가다 보면 이제 지금 보면 지역 분할 정책으로 중앙이 관리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섞여지면은 하는데 이제 조합에서 아마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근데 하기도 전에 벌써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심각해질 것 같아요. 여성으로 심각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데나 이제 가서 잘 수가 있잖아. 연계만 되면 아무데나 가고 밥 먹고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굉장히 편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어디나 보면 저도 그 이제 부산이 만들고 전국이 같이 보는 그런 잡지. 부산이 뭐 만들고 같이 먹는 회. 근데 다 그렇게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국이 만들면 프랑스 먹는 김치가 되지. 프랑스 만들고 같이 먹는.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만 먹는. 또 뭐냐 우리 고향만 찾아와야 되는. 뭐 이런 건 아니거든. 우리한테는 깡통도 있고 포장 용기가 그렇게 좋은데 굳이 왜 찾아올 필요 있느냐. 그런 걸 만나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깡통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해요. 포장에 대한 운반수단에 대한. 질문이 아까 있다 눈빛을 주시는 프로그램이랑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데 저는 모두들 사례를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슬리퍼들인가 학교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그걸 제가 기사로인지 아무튼 물로 접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영감을 받은 저희 학교 애들도 텐트를 치고 점거를 했었어요.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를 잘못 잡고. 근데 저희는 교수님이 막 그 학생 멱살도 잡고 뭐 하는 짓이냐고 불경스럽게 그러셨는데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막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셨는지 아니면 거기서 만나게 된 청년들끼리 으쌰으쌰 해서 이렇게 생긴 건지 궁금했어요. 어느 학교였어요? 학교가 어디였어요? 경희대학교. 근데 그 교수님 한 명만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은이라고 하고요. 노숙모임 활동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올해 이제 봄에 이제 텐트를 정리를 했어요. 이제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는 했고 이유는 이제 지금 저희 활동했던 게 지금 4년 정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하자고만 해놓고 지금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팀은 이제 처음에 제가 제안을 해서 이제 노숙모임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 이제 논쟁 중에서 이제 싸워서 나왔었고 지금 따로 다른 걸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텐트 맨 처음에 쳤을 때는 학교가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쳤는데 관리자가 온 거예요. 그 총무과 사람이었는데 저희 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 텐트 쳤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 모인 친구들 다 같이 그 텐트에서 다 같이 자면서 한 6명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학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이냐 이제 우리 뭐 미쳤다고 안 할까 막 이러면서 되게 잠도 막 되게 불편하게 하면서 자고 일어나는데 관리자가 오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희도 되게 이게 우리가 웃기구나. 미쳤다고 말 안 하니까 어떡할까 그렇게 보이지. 그래서 이 친구. 저희가 학교 앞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학교 안에서 하면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근데 그 사람이 보더니
학생들 왜 여기서 막 이래?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학교 안에서 해, 학교 안에서. 여기서는 쪽팔리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학교 안에서 해.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저희는 이제 계속 텐트를 그때 이제 지켜야 한다. 왜냐면 이게 익숙하게 돼야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텐트를 쳤는데 학교가 이제 뭐 쟤네 뭐 한두 달 하다 말겠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싸움이 없다가 저희가 장기전으로 이제 가고 전기를 쓰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철거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를 지원하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학생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학교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저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학교가 들어오지 못했고 우리는 뭐 돈 없어서 산다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싸우고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협박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신들이 건들면 이제 학교 학생들의 자치권인데 학교 공간 자체가 우리 자치의 권리인데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면서 하다가 저희가 언론을 많이 타니까 이제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됐나 봐요.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기사가 저희가 이제 그때 기획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자기네들 보도자료를 뿌려서 학교 홍보를 해도 되겠냐. 그래서 아 이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겠구나 해서 이제 하시라 했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학교랑 되게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그때 총장이 바뀌면서 교수 자리도 하나 나오고 그래. 총장이 바뀌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를 이제 갑자기 막 철거하겠다는 또 그 얘기가 나와서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할 때였어요. 저희가 정리하고 나가겠다. 되게 애매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농성장이기도 했어요. 이런 문제를 드러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진지였지만 약간 그런 정치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약간 그런 식의 언어들, 약간 운동권 사투리라고 하는데 되게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편안한 언어로, 일상적인 언어로 뭔가 질문하는 형태로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되게 약간 예뻐 보이고 싶었고 재밌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는데 약간 그런 식의 외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정치적 행동이 되는 거죠. 정치적 잘 막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유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사실 텐트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건 얘기했던 것처럼 지지해주는 친구들 같이 텐트를 오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예전에 이문협에서 이제 조합원회 날 때 고영직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오시더라고요. 그런 행동하는 거, 자기 주장하는 거, 협력해서 그걸 이루려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라고 하시는 건 다들 그날 막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저희 텐트에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와서 이제 함께 어떻게 연대할까요? 뭐 이런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교수가 보내서 오는 거예요. 경희대 친구랑 경희대에서 그래서 많이 왔어요. 저도 그래서 막 이런 데가 있다 교수님들이 막 영상 보여주고 막 그런 근데 자기네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논문 쓰기. 약간 과제 인터뷰하고 네 맞아요. 그랬어요. 과제하러 한 경희대 30분 정도 와서 가고. 제 학교가 무슨적이에요 저희 학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자유 공간, 진지라고 할 수 있을 공간이 학교마다 많이 생기는 게 저희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공회대 노숙모임이라 했던 거고 경희대도 뭔가 노숙모임이란 이름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간들 만나고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스쿼시기도 했고요. 빈 공간을 찾아서. 저는 학사 논문적으로 나오면 간단하게. 다큐멘터리 하시켰으면 참 되게 재밌었을 텐데 네. 없어요 영상 자료. 많이들 찍어 봤는데 결과물을 주는 사람은 아깝다. 되게 좋은 주제였는데 근데. 그래서 혹시 조금 왜냐하면 저희가 발표가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씩 늦춰져서 사실 5시에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6시 11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마지막에 나 꼭 오늘 이거 주문을 하거나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 네. 말을 네.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노숙모임 자립팀이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학교 안에서 이제 학내 공동체를 꿈꿨고 그 텐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뭐 농사를 지으면서 돈이 없지만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활동을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계속 남으면 먹고 그 지역에 남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텐트 쳤을 때 이게 과연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4년 동안에 막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저희 텐트로 왔고 되게 느슨하지만 이제 지역 안에서 연대들도 만들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자립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 졸업을 할 때가 됐으니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떤 기반을 만들자. 단체가 돼도 좋고 뭐가 돼도 좋은데 우리끼리 흩어지지 않는 걸 하자라고 해서 이제 자립팀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논쟁이 됐던 게 이제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지역에 속해 있다가 자체가 지금은 왜냐하면 이건 지자체에서 돈을 뿌려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협동조합 자체가 그 지역을 가지고만 상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돈이 나오는 건 지역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돈이 나오다 보니까 그 기금을 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지역과 연결되는 사업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협동조합을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던졌던 의제였나 지역이라는 게 그건 좀 자기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자립팀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학생에서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사회적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논쟁들이 있다가 협동조합을 했는데 협동조합도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조합에 대해서 출자나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진 않지만 어쨌든 설립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의 입장은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출자금을 그냥 지역에서 이렇게 모으는 형태로 해서 출발했으면 좋겠다였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너는 뭐 땅 파서 먹냐, 뭐 땅 파먹고 사냐, 뭐 먹고 사냐, 받고 싶어서 가냐. 이분이에요? 네, 저죠. 저희 항상 데리고 그래서 이제 오는데. 그럼 내가 나가겠다 해서 재원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지원금을 처음에 이제 받는 형태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아까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도 지원금 얘기도 하셨고 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협동조합 자체는 원래 자립이라는 그 키워드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하는 것 중에 제일 저는 큰 것 중에 하나는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거. 그래서 정부와 대립을 하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지원금이 너무 이렇게 정부에 너무 뿌리고 싶어 해서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이제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비슷한 논의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전에도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지원금 없이 사는 단체가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문화예술 단체 특히 더 그래요. 지역마다 이제 문화재단들이 다 생겼거든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재단들에서 이제 주는 문진금 같은 사업들을 받고 그거에 수혈받아서 유지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그냥 개개인의 예술가들조차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먹는 게 맞냐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거부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보다 이제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활동하셨던 선배 중에 알고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거부하기보다 수혈을 받으면서 조금씩 내 피로 전환시키는 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런 이념적인 것 때문에 확 차단하지 말고 사실은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딱 그러니까 주식회사일 때 여기서 발표하셔야 되나 근데 지금 약간 고민했던 부분인데 주식회사일 때는 그 좀 약간 지원금 그리고 이제 지역하고 더 밀착해서 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문역을 바꾸면서 이사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지원금 받지 말자. 그러니까 왠지 협동조합 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 압박에 시달렸어요. 각자가.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저희는 되게 출자금이 적거든요. 2만 원씩 출자해서 30명 해봤자 얼마 안 되죠. 그리고 그 조합비는 건드리기도 힘든 거고. 그래서 막 심지어는 특별 출자금 제도를 만들어서 막 5만 원씩 해갖고 막 증자를 막 해서 어쨌건 우리끼리 한번 어떻게 해서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성공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뭐 2달 인건비 2명의 상근 직원이 하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3개월 정도 했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원금으로 이제 눈을 이렇게 증자 쓰.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은데 누가 증자를 해주던가요? 아, 그쵸. 증자를 하려면 증자 프로그램을 프리팅해야 네. 돼요. 이건 주면 우리 돈 벌어서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기술자는 그런 걸로 많고.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 바닥을 쌓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었죠. 네. 용도는 다 명시를 네. 했었는데 네. 어쨌든 네. 그게 했었는데. 어려운 지점입니다. 맞아요. 네, 제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했지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금을 조금씩 받으면서 줄이자 이런 걸로 조금 또 변경이 됐거든요. 지원금을 이렇게 지역끼리 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계속 할 일이지만 그 지원금 때문에 정치적인 의식이 생겨요. 재밌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한테 안 받았기 때문에 나의 정책을 해달라고 정치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건 다른 거 하나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세금이기 때문에 준 공무원이라는 자세로 그 기금을 쓰면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집행할 거를 나한테 줘서 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 쓰면은 더 더러운 놈 되거나 더러운 거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냐면은 1억 단위 사업을 젊은 애들이 땄는데 이제 대리공무원들이죠. 상근한 애들은 대리공 월급을 받고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가 임금을 낮추고 후배들 대해서 하고 있잖아. 네. 공무원이었으면 요구해야 되는데 저희들끼리는 아 형님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말해도 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제가 한 거예요. 이런 식이잖아요. 이 더러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준공무원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은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동업자들한테 후배한테 어떻게 당위성 있게 잘 나눠줄 수 있느냐 하고 월급 이상은 내가 손 안 대는 거 그런 것들이 계속 됐을 때 가능하게 그것이 자신 없으면 안 쓰는 게 낫거나 아주 교묘하게 자신 있으면 받아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선택을 해서 인생관에 맞게 선택을 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뼈아픈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합이 생기고 나서 들어갔으니까 이미 운영이 지원금 중심으로 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년까지도 사실 완전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 그러니까 2015년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가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들어가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봤더니 조합원들이 생산자 조합원이라고 여기 완전히 붙박이로 진짜 생산하면서 거기에서 돈 벌어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아니고 약간 이건 취미 활동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 숫자만 좀 있고 그런데다가 진짜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겠다고 만드는 게 협동조합이라고 난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남의 돈을 가지고 이거 근데 그렇다고 사회적 공헌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돈을 번다고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이제 직원이 된 입장으로서 월급도 받아야 되고 어쨌든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냥 받아 쓰는데 저 나름대로의 핑계거리, 변명 이런 걸 만들어 가면서 그냥 적어놓고 살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신경 써서 잘 운영은 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긴 한데요. 그게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사회적 기업도 하도 지원을 막 엉망으로 많이 해줘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다고. 그 협동조합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엄청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전에 사회적 기업의 그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덜 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의 부분은 분명히 그런 말씀하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특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고 내가 지역에 국한돼야 되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 싶으실 텐데 오히려 서울에 있는 저로서는 저는 만약에 제가 그냥 협동조합 만들었어도 저희 동네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라는 게 진짜 그냥 내 생활이랑 삶이랑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 언젠가는 지역 카페 같은 것도 그런 비슷한 걸로 그것에 뭐 약점 같은 걸 좀 극복을 하고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사운드 하지 마세요. 아 그러려고 취미가. 자 잠깐만요. 지금 테이프가 떨어져가지고 테이프 한 갈고 할게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지역이나 동네에서 이제 지역 카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하시고 싶다까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동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협동조합을 한다면 본인은? 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마무리만 게임을 해주세요. 바꾼 관계로 약간 연극 속에 피어난 꽃이 이런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저는 그냥 원래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제가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잡지를 만들어요. 저 옆 동네가 해방촌이라 남산도 해방촌이라고 네, 그 지금은 오후까지 나왔는데 요즘 계속 주말에 일이 있어서 회의 못 가네? 근데 농담처럼 이렇게 한 3명이 모여가지고 도시설계 전공한 언니는 난 부동산 할게, 디자인한 애는 그럼 나도 사업 구상해볼게, 막 전 사회학과니까 기획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 만들어보자고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그냥 우리 동네에서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 각자 교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했을 때 좀 더 공부를 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언젠가 뭐 한 30년 뒤에 은퇴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하면서 사업 진행하면서 터를 잡아놓는 건 막 내가 여기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가 꼭 그런 것보다 그런 게 쌓여야 더 또 확대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부산 가서 그냥 우리 한다 그러면 부산 문화 텃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또따또가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부산 네 같이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니까 네 그냥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아무튼 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집담회까지 잘 마무리는 한 것 같고 그 마무리로 이제 제가 사회자니까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가 다음에는 이제 기금을 모으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또 모여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사는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